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를 기대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내일이 내리고 반등도 못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가 좀 정해지는 1월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템퍼스 주간 소식들과 뉴스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크인베스트에서 템퍼스 1월 2일날과 1월 5일날에 매수를 했고요. 우선 1월 2일날에는 합쳐서 88,000주 정도 샀습니다. 뭐 89,000주 정도 샀는데 1월 5일날 좀 많이 샀어요. 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뭐 또 매수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금요일장 하락하고 있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뉴스는 없고 그냥 하락하는 건데 여기서도 매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소식은 템퍼스의 지금 가장 중요한 JP모건 컨퍼런스입니다. 헬스케어.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앞으로 템퍼스 주가 향방이 좀 걸렸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는 템퍼스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이벤트가 단순히 참석의 의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인받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의 신뢰도 그렇지만 주가에 뭔가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는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한 해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바이오판 CES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CES 보셨나요? 로봇들 나오고 뭐 그것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로봇주들 막 가고 반도체 또 가고 메모리 가고 막 계속 나오죠. 근데 그런 거랑 같이 좀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 유치의 장이라고 볼 수 있고 8,000명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와 600개 이상의 기업이 모여서 M&A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CEO가 직접 나와서 올해 매출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이정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1년 주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매년 하는 JP모건 컨퍼런스의 작년 템퍼스 행보와 주가 반응들을 좀 볼 텐데, 24년 6월 상장 이후에 25년 1월 첫 JP모건 컨퍼런스에 강렬한 인상을 좀 남겼었어요. 25년 발표 핵심 내용은 AI를 활용한 정밀의학의 상용화 가능성과 멀티모달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독보적 가치를 강조했고, 시장에서 평가는 당시 적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I 헬스케어 분야의 실질적인 대장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작년의 경우에는 컨퍼런스 발표 직후보다 발표 내용이 시장에서 분석되고 저평가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1월 말까지 강력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1월 말까지 강력한 랠리엔 함정이 좀 숨어 있는데, 그 주가 추이부터 좀 보자면은 컨퍼런스 직전 가격이 37.52불이었습니다. 그러고선 컨퍼런스 첫날에 16.8% 급락을 해버렸어요. 32.34불.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현상으로 좀 봤고요. 시장에서는 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뭔가가 안 나와서 이제 뉴스에 파는 현상이 좀 나타났겠죠. 그리고 14일에는 31.83불로 추가 하락하며 바닥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때 뭐 그냥 쭉 내려왔으니까 좀 공포였겠죠. 이때는 지금보다 체력적 한계가 엄청 낮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16.8%는 좀 하락과 하락하면서 좀 패닉셀과 함께 동반된 급락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가 매수 살짝 간 보는 사람들이 좀 들어왔겠죠. 그리고 16일 목요일에 34.75불, 컨퍼런스 종료 시점까지도 이전 가격 37불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 35.15불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박스권 정체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최악의 일주일이었겠죠. 이거 주주 지금 들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때 굉장히 최악의 일주일이었을 거예요. 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를 기대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내일이 내리고 반등도 못했으니까요. 그러고서 20일은 일단 휴장이었고요. 근데 아까 1월 말까지 강력한 랠리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낸시 펠로시 옵션 매수 공시예요. 그거에 AI 앱 올리비아 출시로 약 35% 폭등합니다. 그냥 뭐 여기 내려왔던 거는 의미 없는 폭등이 한 번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일주일이 굉장히 고통이었고 많이들 던졌을 거예요. 근데 던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 보면은 진짜 천불 나죠, 주주로서는. 아마 당한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컨퍼런스는 실패했고 낸시 펠로시가 심폐소생을 해준 꼴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러고 나서 90불까지 쐈습니다. 뭐 가는 길에 조정도 살짝 받으면서 갔지만 결국에는 이 낸시 효과로 90불 찍고 고점 찍고 이제 쭉 하락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낸시로 엄청나게 큰 상승 90불까지 했던 첫 상승이었습니다. 이 90불 고점을 최근에 그 103불까지 갔을 때 처음으로 깼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60불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흐지부지 하고 있죠. 뭐 다른 거 다 가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 더 좀 중요한 그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의 기술을 홍보하는 자리였음에도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 단기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컨퍼런스 시작 전보다 주가가 약 7%가량 낮은 상태로 행사가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1월 17일까지 35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했는데 낸시 펠로시의 그 옵션 매수 공시로 주가가 단숨에 47달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21일 오전에 터진 낸시 펠로시 콜옵션 매수 공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템퍼스 AI가 자체 개발한 AI 의료 플랫폼 올리비아를 정식 런칭한다는 소식도 겹치면서 상승 동력에 기름을 좀 부은 꼴이 돼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 거예요. 낸시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 AI 플랫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26년 컨퍼런스를 좀 봐볼 텐데 단기 하락 리스크가 있어요. 재료 소멸과 옵션 만기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JP모건 컨퍼런스 다시 한번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낸시 펠로시 1월 16일 날 옵션 만기예요. 이거 끝나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이거를 수익 실현할지 주식으로 이제 보유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은 단기 하락 압력으로 100%좀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6년 JP모건 컨퍼런스는 CEO 에릭이 직접 11월 1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25년도에도 발표 직후 주가가 16% 급락했던 전례가 있듯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특별한 추가 공시 없으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때 이제 손절이든 익절이든 아마 뭐가 없으면 던지는 물량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물량의 충격이 어느 정도냐. 좀 이 일주일이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템퍼스한테는. 그래서 제발 여기서 뭔가 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16일에 낸시가 샀던 행사가 20불 콜옵션 50계약의 만기가 금요일 16일에 됩니다. 만약 펠로시 측이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보유한다면 호재예요. 이러면 상승 동력이 또 커집니다. 그런데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면 심리적인 저항선이 형성되며 단기 하락,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전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 포인트긴 합니다. 이게 50계약이라 사실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낸시가 갖는 의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아마 변동폭이 심할 것 같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낸시는 조금 공시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집중해서 이 소식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뉴스 없이 그냥 오르고 뉴스 없이 지금 내리고 있는 주가가 이상한 흐름의 흐지부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가 좀 정해지는 1월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잔인한 1월이 될지 상승으로 다시 좀 해피한 1월이 될지가 좀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5년보다 하락 확률이 낮은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에는 오로지 낸시 효과라는 이슈에만 의존했거든요. 그치만 올해는 기업의 체력이 좀 달라요. 그때랑은 확실히. 흑자 전환의 실체가 있습니다. 25년 3분기 첫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하며 적자 기업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리고 CFO가 이제는 적자로 돌아갈 일 없다. 계속 조정 에비타는 흑자로 나올 거다라는 좀 안정감을 주고 뭐 발언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뜨겠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숫자가 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데 26년 1월 초 아크인베스트 돈나무가 약 22만 주를 대량 매입하며 낸시 펠로시의 빈자리를 채우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낸시의 파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상방에 압력을 주겠죠. 그리고 지금 아크인베스트 말고도 다른 대형 기관들의 매수세와 좀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25년도보다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좀 상승 동력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좀 상승에 베팅을 해서 물량을 최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상향인데 뭐 상향까지는 아니죠. 좀 대부분 올려놨던 목표가를 내리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80달러 선까지 높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60불, 70불 선인 주가에 대해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조금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6년 발표에 어떤 걸 주목해야 하는지 좀 보자면은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AI 수익화 증명이고 글로벌 파트너십 및 M&A입니다. 그리고 신규 AI 모델 및 FDA 승인 업데이트 정도가 있을 건데 작년에는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선언이었다면은 올해는 이 기술로 얼마를 벌고 있고 언제 흑자 전환을 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대하고 특히 데이터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 여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템퍼스의 강점을 데이터로 잡고 있는 거라 이 데이터에 대한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투자 시나리오에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 등 빅테크와의 협업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발한데 대형 제약사 빅파마와의 추가적인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이나 협력 발표가 나온다면은
주가 상승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실적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가장 본질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GPT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AI 기업이나 이런 빅테크 그런 데서도 이제 헬스케어 AI에도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헬스케어 AI에 투자돼 있고 구글도 투자돼 있고 여러 기업들에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규 AI 모델인데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그 AI 모델 있죠? 제가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랑 파토스랑 캠퍼스가 하는 그 신규 AI 모델에 대한 그런 업데이트나 뭐 소식들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나와줘야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 관련된 뭐 승인 업데이트 뭘 신청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캠퍼스의 알고리즘 기반 테스트나 신규 암 진단 솔루션에 FDA 승인 일정 혹은 임상 데이터 발표 여부가 기술적 신뢰도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인데 지금 주가가 반등할 기미를 안 보여요. 아무 소식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거의 한 달째? 근데 이게 소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좋은 소식들이긴 한데 이게 주가에는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는 임팩트가 그렇게 있지 않는 회사 본질에 조금씩 더해지는 그런 논문이나 좋은 소식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관들이나 좀 대형 투자자들은 그런 거 다 챙겨보면서 계속 뭐 매집을 하고 있겠죠. 이 회사가 좋다면은 그걸 반증해주는 게 기관 매수 보유량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에 있습니다. 기관이 캠퍼스 AI 상장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그 전에는 좀 더 다 낮았는데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란 소리예요. 그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유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을 제한하죠. 그리고 잘 팔지 않기 때문에 뭐 주가에 그렇게 급락보다는 매수세가 붙으면은 뭐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대형 기관들은 사고 팔고를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긴 해요. 이 흘러가는 흐름은 26년 JP모건 컨퍼런스 메인 테마 중 하나가 실용적인 AI이기 때문인데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도 뭔가 AI로 뭔가 하는 걸 보여줄 거다. 신약 개발 속도를 줄여주는 뭐 그런 기술들이 나온다든지 뭔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잖아요. 좀 뚫지 못하고 계속 막혀있는 느낌인데 컨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 상향 조정은 저점 매수세를 유입시킬 좋은 명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숏스퀴즈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엄청난 그런 숏스퀴즈는 아닌데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좀 높은 편에 있어요. 근데 컨퍼런스에서 깜짝 실적 전망이나 파트너십을 발표할 경우 공매도 세력의 환매수로 인한 급등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이나 뭔가 큰 뭔가가 나오면은 공매도들도 급하게 상한하겠죠?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갈 테니까. 그럼 이제 매수세 복구하면 그런 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살짝 긍정적인 회로긴 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롱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리스크는 안 다루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는 앞에 말했듯이 그런 낸시나 뉴스에 팔아라나 25년도 그런 패턴들 뭐 이런 리스크들 다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볼 게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부정보다. 결론은 CEO의 발표 시간인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입니다. 나올 소식들을 좀 실시간 체크하고 여기서 좀 대응할 분들은 뭔가 대응을 해도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잘못하면은 또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은 작년처럼 1월 내내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뉴스에 팔아라는 반응이 나올지 수익성 과시화에 대한 CEO의 자신감에 달려있긴 해요. 이 1월 내내 우상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뒤에나 터져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임상시험의 일치도 연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매치 임상시험에 참여한 26개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실험실들 사이에서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어느 실험실에서 검사해도 결과가 같을까인데 정밀의료는 환자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그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여러 실험실이 각기 다른 장비와 분석법을 사용한다면 같은 환자의 샘플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임상시험인 NCI 매치를 위해 선정된 26개의 실험실의 검사 역량이 충분히 표준화되고 있고 믿을만한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대상은 NCI 매치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지정된 26개의 NGS 실험실입니다. 방법으로는 동일한 암 환자의 샘플, DNA, RNA를 여러 실험실에 보내 분석하게 한 뒤 변이를 찾아내는 정확도와 실험실 간의 일치도를 비교했습니다. 범위는 단일 염기 변이, 삽입 및 결실, 유전자 증폭, 유전자 융합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매우 높은 일치도를 확인했습니다. 높은 재현성인데 참여한 26개 실험실은 주요 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는 데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여줬습니다. 표준화 성공으로 보는데 각기 다른 분석 플랫폼, 템퍼스나 파운데이션 등을 사용함에도 엄격한 품질 관리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어요. 특히 치료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갖는 의미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진단 플랫폼의 신뢰성 증명입니다. 템퍼스와 같은 정밀의료 기업들의 분석 기술이 대규모 국가 임상시험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만큼 고도화되었고, 특정 대형병원 한 곳이 아니라 전국에 인증된 실험실 어디에서든 동일한 품질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정밀의료 시스템의 확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곧 정확한 처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진단 표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로는 전국 어디에 있는 실험실이든 가이드라인만 잘 따른다면 NGS 검사 결과는 매우 정확하고 일치하며, 이를 통해 정밀의료 임상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내부자 매도 소식인데, CEO가 32만 1000달러 상당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우선 거래자는 라이언 후쿠시마라고 템퍼스 AI 최고 운영자입니다. 거래 일자는 26년 1월 5일이고요. 보통주 5,000주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단가는 주당 64.26달러입니다. 총 규모는 하나로 약 4억 2천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번 매각은 25년 3월에 미리 설정된 텐비 5-1 거래입니다.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된 매도이므로 갑작스러운 매도로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비 5-1은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언제 내가 팔 거다. 그러니까 가격 상관없이 이때 팔 계획을 세워 놓는 거예요. 이게 상장한 지 1, 2년 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매도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이게 매도가 나왔다고 야 이게 고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텐비 5-1은 그냥 미리 계획했고 그때 주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각 후에도 라이언 후쿠시마는 본인 명의로 70만 주 정도, 배우자 명의로는 14만 8천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한 수량은 전체 보유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69.74불로 반등했을 때예요. 그래서 매각 당시보다 주가는 더 상승하여 69.74달러로 돼 있지만 오늘 66.4불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폭등장이었는데 얘만 아쉽게 이렇게 됐죠.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빠진 거예요. 거래량 없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8%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줬고, 지금은 뭐 조정이라 볼 수 있는데 상승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벌써 조정이 나오는 게 참 안타깝지만, 오늘은 헬스케어랑 금융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랑 IFLI와 정밀의학 및 바이오마커 발견을 위한 연구 파트너십 체결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 중. 이 뉴스 이후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없어요. 뭐 얼마나 기를 모으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언론에서 다룰 만한 뭐 심도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소식들은 지금 거진 한 달 동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템퍼스는 1년 동안 79%라는 수익률을 좀 보여준 퍼포먼스는 꽤나 괜찮은 주식이긴 해요. 우리가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산 가격은 지금 가격대거나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가 대부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뭐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TD코엔의 목표가 하향 보유 홀드 등급 유지입니다. TD코엔은 템퍼스를 꽤나 좋아하고 잘 아는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목표가 하향한 거는 조금 뼈 아프긴 한데, 근데 이 목표 주가라는 게 시장의 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시장 그 흐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10불에 있는 거를 막 100불로 잡는 경우는 없고요. 뭐 이건 잡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막 테슬라 같이 되게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런 주식들이 좀 그런 거고, 대부분 좀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하락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내리고요. 또 오르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딸려 나오는 그 리포트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서 다루는데,
이번에는 그 나온 내용은 없더라고요. 최근에 리포트가 한번 나왔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리포트에는 좋은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좀 내려가서 아쉽네요. 그리고 1월 2일에도 있었는데 이건 뭐 1250주라 따로 다루진 않았고 그냥 간단하게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템퍼스 위장관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8편의 초록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여기서 템퍼스는 자사의 광범위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소화기암 관련 연구 결과를 8건 발표했습니다. 템퍼스가 보유한 임상 및 분자 데이터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암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며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될 환자군을 선별하는지 입증하는 거예요. 이제 주요 연구 내용 8가지를 볼 텐데 발표될 연구들은 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암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정밀 의료 암 치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봐볼게요. 충수암의 유전적 프로파일링, 조직학적 하위 유형에 따라 고유한 DNA 변이가 있음을 밝혀내고 특정 변이가 있는 환자의 생존율과 면역 프로필이 우수함을 확인했고, 담도암에서 클라우딘-1 발현의 영향, CLDN1 수치가 높은 환자가 화학 및 면역 항암제 병용 치료 시 생존율이 개선됨을 보여주며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해줬다고 합니다. 조기 발병 췌장 및 소장 신경 내분비 종양 비교, 발병 연령에 따른 유전적 면역학적 차이를 분석하여 진단 시 연령이 종양 생물학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DDR, DNA 손상 복구 결함 분석,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핀1 단백질 발현 분석,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과 면역 환경에 핀1 발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문헌과 다른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췌장암 절제술 후 유전체 분석, KRAS 변이 상태에 따른 표적 치료 가능성을 탐색하여 초기 단계 암에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췌장암의 백금 기반 화학요법 반응 예측, 전이성 췌장암에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체 시그니처가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장간암의 종양 미세환경 분석, 약 24,000건의 케이스를 분석해 수용체 키로신 키나제 증폭이 면역 억제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들은 어려운데 비즈니스 및 투자적 관점에서 좀 보자면은 데이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템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를 단순한 보관이 아닌 실제 신약 개발 및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가치 있는 데이터임을 시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암의 복잡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향후 제약사와의 협업 및 데이터 판매 수익 모델, 사스 및 라이선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속된 IR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CEO가 이제 발표하죠. 어떻게 보면 이는 연초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좀 풀이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스탠스가 아무것도 지금 없거든요, 에릭이. 이 사람을 좀 자세히 다룬 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이런 주가 부양이나 뭐 주가 이런 것들의 좀 소극적인 모습들이. 그래서 템퍼스가 가진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성에 좀 주목해봐야 될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가지 또 방금 나왔던 소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저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 뭐 그럼에도 저는 잘 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템퍼스와 맞먹는 좀 매력적인 기업을 또 찾아내서 그거와 좀 분산하고 있는데 그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템퍼스는 지금 가격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회사는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새로 찾은 그 매력적인 기업에 템퍼스 비중을 줄여서 옮기지 못하고 계속 템퍼스를 좀 추가로 매수하면서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템퍼스 주주시거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